네, 안녕하세요. 엔잡러 배터리입니다. 네, 오늘도 전에 초대했었던 친구랑 함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위탁 판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매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폐쇄몰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폐쇄몰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폐쇄몰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쇼핑몰 쪽 한 17년 차 된 최재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폐쇄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폐쇄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사실 폐쇄몰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딱 우리 국어사전에 정해져 있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요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준이 조금 모호함은 있지만 이 폐쇄라는 말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지 않는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오픈되어 있는 또 어떤 다른 쇼핑몰들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몰들을 좀 통합으로 폐쇄몰이라는 명호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일반인들 분들이 좀 접하기 어렵거나 혹은 쇼핑몰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께 좀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 한두 개 정도는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 거지. 그리고 입점이 가능해? 폐쇄몰이 일반인들이? 물론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라면 가능하지. 내가 얘기하는 그 입점이 가능하냐는 기준이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나처럼 이제 부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보자들이 입점이 가능한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입점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까다로울 수는 있어. 왜냐면 뭐 서면으로 계약서를 요구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구매하게 한다던가 이런 좀 일반 사이트들이랑 다른 요구 사항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물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었던 상태에서 입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증금 같은 개념인가? 채권이라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를 막 몇천만 원씩 요구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보증보험처럼 채권을 요구해서 그거를 잡아놓고 그거를 그 사이트에다가 인증을 해야지만 우리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사실은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나도 거기는 입점을 하진 않았어. 사실 알아보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뭐 일단 다른 사이트에 입점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사이트부터 조금 꾸려보자 해서 거기는 입점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요구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사실은 있다. 어떻게 보면 폐쇄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초반에 위탁 판매 처음 할 때 뭣도 모르고 폐쇄몰 제품을 일반 그 오픈 마켓에다 판 적이 있어. 그랬더니 그 본사에서 연락이 오고 우편물 날라오더라고. 내용 증명 우편물 같은 거. 그래서 한번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 되게 겁이 나더라고. 여기저기서 우편물을 받으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나는 진행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알려줄 수 있을까? 너가 물건을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로 유통을 받았다면 너도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다 팔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급을 받았냐가 더 중요하거든. 물건에 대해서. 이게 생산자서부터 판매하는 사람까지 정상적인 판매 루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으로 네가 공급받아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게 폐쇄몰이 됐건 오픈마켓이 됐건 소셜이 됐건 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 물건들이 너에게 공급되기까지의 그 앞에 있던 과정들이 혹여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였다면 같이 엮여서 너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지. 나는 어땠냐면은 공급해주는 도도매라고 해야 될까? 생산자의 물건을 받아서 도매상이 나한테 도매를 또 넘긴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소매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건데 그때는 몰랐지. 단지 이 사람이 공급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물건 올려주는 것들을 내 사이트에 올려서 이렇게 팔았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제대로 된 공급망이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어찌됐건 내용 증명 받고 겁나갖고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안 했는데 그리고 폐쇄몰이라는 게 또 가격 기준도 있잖아. 가격을 너무 싸게 해놨다 이러면서 전화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감시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연락 오는 거 보면은
어떤 체계가 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클 거야. 폐쇄몰 외에 못 팔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클 텐데, 이게 네이버에 한번 상품이 풀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업체들끼리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어떤 특정한 상품들은 가격 경쟁 자체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 그런 상품들은 네이버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가격을 내리고 또 다른 쪽에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꺼려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제품의 품질 저하라던가 단가 저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아예 노출시키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정책 자체를 그렇게 잡아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가져다가 오프라인이나 오픈마켓 쪽에다가 오픈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기는 하지. 그럼 폐쇄몰이라고 하면은 그 폐쇄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폐쇄몰에 물건을 올리면 그럼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폐쇄몰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폐쇄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들, 대기업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복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복지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 삼성전자, 임직원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쇼핑몰들이 있거나 이런 몰들이 있는데 이 몰들이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파생된 것들이거든. 이 폐쇄된 사이트들을 폐쇄몰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지 포인트나 이런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거기에 상관이 없거나 그런 포인트가 없는 사람들은 가입조차 되지 않고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픈되지 않은 어떤 폐쇄적인 그런 공간이 되게 되는 거지, 그 사이트들은. 자, 오늘은 폐쇄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질문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궁금한 점이나 또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